안녕하세요. 유교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시간 향교TV의 개그맨 허둥구단 허동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정말 오늘 또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경제학 박사이자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손윤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번에 듣기로 이제 경남 진주가 그쪽 자리가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은 또 의상이 되게 시원하신 것 같은데, 좀 어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향기TV를 놔두고, 네.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포경협회에서 여수 쪽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여수. 예. 네. 저는 이제 부산이 또 집이기도 하지만, 너 딴 데는 못 가고, 부산하면 또 대중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해운대가 어떻게 해서 해운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해운대는 원래 우리가 동백섬 가는데, 이제 동백섬에 해운대라는 비석이 있는데, 옛날 9세기 때, 신라가 삼굴통이라는 신라의 최치원 선생이 해운대 가서 이제 시를 졌습니다. 졌는데 그때 해운대 시를 졌는데 그때부터 해운대를 그분의 호가 해운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때 아시아 최고의 유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간 자리를 해운대라고 해서 거기서 부산 해운대가 태동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치원 선생님의 호가 해운이라 가지고 그렇게 또 유래가 되는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부산 하시면은 해운대 해수욕장만 생각하시지 보 옆에 가면 이제 송정 해수욕장도 있고 조금만 더 달려가다 보면 또 기장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멸치. 네, 그렇죠. 미역, 기장 미역이 또 유명하고 또 멸치도 유명하고 네, 여러 가지 특산물로도 유명하지만 기장에 제가 가보니까 이상한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수리정인가? 그거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수리정이 역사를 얘기하면 긴데 오늘 하는 향기TV 방송이 여기가 연무대입니다, 연무대. 여기 논산 연무대입니다. 논산시 연무대인데 연무가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연마한다는 뜻의 연무입니다. 고려 때. 근데 이곳에 지호 선생이라고 숙종 때 2조 참판을 하신 분이고 송시열 선생이라고 다 아시죠? 알죠. 대단한 분이시죠. 직접 제자인데 그분이 이 유교문화 교육관을 세운 이규성 장관님의 선조입니다. 거기 종손입니다. 그분이 이제 옛날 송시열 선생하고 서인으로 몰려서 사화에 걸려서 부산의 기장에 갔을 때 4년 동안 유배를 당했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거기 기장이 유배진 거예요? 거기서 귀경으로 한양으로 못 오고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거를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근심 어린 기장에서 많은 시를 남겼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당시에 이분의 호는 지호지만 근심을 많이 하고 시를 많이 남겨서 근시 숫자 수리정. 그래서 그게 수리정이에요. 부산에서 지호 선생님은 원래 조남이 이제 이선. 그래서 거기서 아무래도 유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래서 거기서 좀 쉬시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거기가 그런 또 역사가 있네요. 그래서 지호집이라는 저거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한글 지호집이라고 4권짜리 또 책을 또 이렇게 어디로 좀 보면 되나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한글 이 4권으로 지금 또 하셨는데 이게 지금 원래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규성 장관님이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데 요와 좀 연관이 있다면서요? 여기 논산 여기 지역이. 이분 지호공은 이제 원래 서울서 태어나고 부산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후손이 여기 논산 여기가 소령리입니다. 소령리인데 소령리 자택이 있는데 여기에 지호 선생님을 모시고 저 앞산 뒷산 가면 이분의
산 꼭대기에 묘가 있습니다. 지호공 묘가. 아하.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지호공 하면 옛날에 이조 참판하신 그 유명한 시인. 요즘도 하지만 우리 아직 교과서에는 아직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후손분들이 여기 지호 선생님의 그 묘를 어떻게 모시는 곳이 아마 이게 논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분만 모시는 게 아니고 그분도 한 예. 분의 중에 하나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왜 오늘 그 논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나 했더니 또 그런 또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에 삼경이라고 네네. 있었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 삼경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삼경이면 이제 그 고려에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있던 때는 네. 그건 개경이고 네. 서쪽에 있는 건 서경, 서경. 동쪽에 있는 건 동경, 동경. 중간에 남쪽에 있는 있는 거는 남경인데 그 개경의 송악이라는 데가 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개성이 아니고 예. 개경입니다. 개경. 중국의 개경이라고 예. 지금 저 산동성 북쪽 아하. 황하 남쪽에 있습니다. 어. 거기 개봉 있고 그 후에 평양, 지금 북경이 평양인데 네. 그게 서경입니다. 서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삼경하면 저는 그게 뭐 동쪽에 그러니까 동경, 서경, 중경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겸정교과서에는 예. 평양 서경이 대동강에 있는 거고 예. 그 동경이 경주고 예. 그 남경이 지금 한양 서울이라 했는데 어. 그게 아니고 그 실제 고려 시대 때 그 삼경은 그 남경은 난징, 양주 거기고 위치가 그렇게 좀 다 다르네요. 네네. 그죠? 동경은 옛날에 네. 그 단군 조선이 있었던 왕검성, 지금으로 말하면 석가장시라고 그 북경보다 한 왼쪽으로 한 300km 서남쪽으로 가다 보면 왕검성, 유명한 왕검성. 저는 이제 동경하면 일본 동경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쿄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네. 나름대로 근데 그 지역들이 네. 다 근데 그대로 그래도 북경이 있는 거 보면 네네. 그죠? 그게 고려 때 그때 있었다라는 게 예. 되게 신기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그때 고려하면 또 저희들이 생각나는 게 참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네. 홍건적의 난이라고 있잖아요. 예. 빨간 띠 두르고 그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그 원나라하고 싸우다가 예. 원나라가 워낙 잘 싸우죠. 몽고잖아요. 그거 예전에 네네네. 예. 그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 징기스칸. 그러니까 힘에 딸리니까 밀려 내려왔다가 고려를 침범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중국에 대한 사실 감정이 안 좋은 게 네네. 온갖 악행을 이 한족이 다 저질렀잖아요. 사실은. 근데 맞죠? 뭐 한족이 저지른 건 맞는데 예. 원나라는 한족이 아니고 몽고족입니다. 그죠. 몽고족은 엄밀히 따지면 신라 이전에 예. 우리 단군 조선족의 한 그 제후국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몽골 반점이 우리 아브랄 알테이드 있다는 그런 건데 중국에서 한족이 나라를 갖고 있던 거는 한나라하고 명나라 때문이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동이족들입니다. 그리고 몽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쪽으로 종류로 하면은 몽골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 한 민족이라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중국을 분할한 게 몽고가 내려와서 송나라를 먹고 예. 중국 중서부를 다 먹었어요. 오. 북까지 다 먹었는데 동남부는 못 먹었어요. 예. 왜 못 먹었냐면 고려가 제국이 있었고 예. 몽고도 제국이 있었고 몽고나 고려가 같은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뭐 충전한 때는 부마국이 뭐죠? 우리 조선 사람을 사유로 삼잖아요. 몽골 공주를 택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몽고가 저렇게 뭐 극심하게 싸운 거는 우리 허둥 선생처럼 역사교 겸증 것을 열심히 배운 사람은 몽고랑 고려랑 극심하게 싸웠다는데 싸운 적이 없고. 편을 먹고. 예, 몽고는 한족을 조진 거예요. 송나라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한 명나라 주원장이 한족이니까 걔가 명나라 원을 친 거죠.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오히려 이제 원나라한테 밀려서 내려온 거니까 원나라를 또 원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뒤에 가면은 원나라는 손을 잡고 물리치잖아요. 그죠? 만약에 원나라가 고려를 멸망했으면 지금까지 코리아가 서양에서 맞죠. 남한하지 않죠. 명칭이. 그렇겠네요. 그게 맞네. 근데 그때 시절에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살라고 하니까 그때 공민왕 때잖아요. 그죠? 네네네. 공민왕이 열심히 이제 도망을 이제 갔는데 그때 그 개경이 저희가 그 수도였잖아요. 네네. 거기를 또 주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앞서서 지금 저 홍건적의 난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 몽고가 송나라를 먹고 중국 전체를 한 반 이상 먹고 예. 우측에는 고려가 있었는데 그 왼쪽에 그 홍건적이라고 그 황하 남쪽에 예. 그 하남성이 있습니다. 하남성. 예, 하남성. 하남성을 수도로 하고 있었는데 그 송나라가 먹히니까 그 더 이상 화적이 중국 쪽이 왜 한편은 조선족이 동쪽을 먹고 가운데 중동부는 중북부는 원나라가 먹냐 다 우리 중민족이 아닌데 건데.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근데 황하가 그때 그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기후근이 일어나서 쌀도 안 나고 하니까 열받아서 농민들이 일어난 게 붉은 띠를 일어난 게 황건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황건적이 황하하고 양자강하고 남경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역사는 마치 개성을 침범한 것처럼 그분들은 한 번도 황하를 넘지 못했는데 북경은커녕 황하를 못 넘는데 그 사람들이 저 만주를 건너서 압록강으로서 다시 의주를 해서 개경 넘어와서 우리나라 저기 경상북도 안도까지 왔다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도 그거예요. 그 코미디지 코미디. 복중가가 원래 경남 안동이 예전에 그렇다고 우리 해가지고 근데 공민왕 네. 그러면 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정교과서에 보면 공민왕이 개경에 있다가 네. 복주로 피난됐다는데 거기 친절하게도 예. 경상북도 복주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한 거 보니까 가짜니까 더 친절하게 한 거 아닐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공민왕의 묘가 예. 거기 안동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동하면 뭐 화해마을, 화해탈 이거밖에는 저희가 뭐 모를 정도로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동 사람이 역사책은 그런데 실제는 네. 그 공민왕이 수도 서울도 천도했습니다. 예. 천도했는데 예. 서울도 천도했는데 예. 안동에 서울을 천도했는데 그럼 안동에 궁성터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안동 사람들은 예.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이 있는데 그 고려 제국의 궁성터라는 제가 살아온 건 한 번에 있다라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공민왕이 개경을 좀 어떻게 개겨서라도 좀 어떻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도망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 있어야 연구를 되는데 해봤더니 예. 저뿐이 아니고 중국의 대부분 99% 학자들이 예. 그 복주는 복주. 저 복건성 예. 복건성 대만 맞은편에 복주시가 있는데 예. 복건성의 성도가 복주시입니다. 그 복주시를 안동 갖다 놓고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관광 엄청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공민왕이 도망간 곳이 아마 복주 그쪽 그렇죠. 그쪽에 아마 공민왕이 묘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찾아보면. 산동성우에서 예. 거기 쭉 질주시선으로 강 타고 피난 간 게 맞는 거지. 아하. 왜냐면 홍건지 거기서 있으니까. 아, 그러네. 그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역사를 들으니까 예, 예. 이제는 또 그쪽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안동에 공민왕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보니까 아니 농민들이 맞을 말 수가 타고 혁명을 했어도 홍건제 난에 했어도 말 타고 내가 재봤더니 한 6천 리를 다 돌아와야지 안동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농민이 말 타고도 알라사드도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그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그 중국하고는 뭐 치고받고 많이 싸웠는데 그때는 그 유교나 유학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유교 국가인데 예. 우리가 잘못 배워서 역사책을 잘못 배워서 유교 국가는 중국이고 예. 우린 중국한테 유학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때 맞죠, 예. 그때 제일 유교가 강성했을 때가 송나라 때입니다. 근데 아. 송나라가 주작을 공자가 만든 유학을 주작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거를 도입한 게 우리 성략인데 성리학. 그래서 우리가 성략을 집대성해서 유교의 나라인데 그거를 반대로 송나라를 때 우리 유교를 받았던 게 아니고 당시에 송나라는 고려에 그 제국이 있습니다. 그 송나라가 있는 동안 17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고려 왕한테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는 외우셨는데 제대로는 모르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어차피 제가 공부를 해봤자 예. 그 유튜브라든지 그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거 제가 그거를 갖다가 팩트라고 생각하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달리 알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리 손현 선생님 만날 때마다 뭔가 다른 역사를 제가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송사에 보면
고려는 우리 송나라를 비롯해서 36개국한테 네. 조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 36개는커녕 뭐 6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중국인에 되니까 30몇 개 있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뭐 또 그 관계 자체가 예. 또 이게 생각했던 거,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다른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우리가 나라가 강성했는데 네. 그 송나라 유학이 우리의 유학이지 송나라 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유학. 그래서 우리 향교TV에서 네. 유학, 즉 유교는 우리 건데 우리가 역사랑 맥락을 같이 잘못돼서 네. 마치 우리가 중국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다. 아까 또 성리학 얘기가 나와서 네, 얘기인데 네. 성리학 하면 또 목은 이색 선생님. 예. 예, 들 수 있잖아요. 성리학의 거의 대가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길재 야은 선생, 예, 예. 우리가 잘 아는 포온 예. 정몽주 선생. 그래서 예. 고려말 3대 은이라 하죠. 3은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색 선생님은 사실 그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이렇게 충성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고려 하면은 또 우리가 그 정몽주 선생님 예, 예. 하고 이제 사실은 이성계가 예. 조선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서로가 사실 어쨌든 뭐 이제 적대라고 좀 이야기는 뭐하지만 약간 쿠데타처럼 그렇게 네네. 돼가지고 나라가 조선을 세우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찌 보면 그 이색 선생님은 좀 양쪽으로 다 좀 충성을 다 하지 않았나 그런. 그 정몽주는 예. 그 고려말 때 우리로 말하면 그 영의정 정도 수준이고요. 예. 같은 급의 이제 영의정 정도 수준이 대제학이라 했어요. 대제학. 대제학이 목은 이색입니다. 아. 근데 정몽주는 그 고려 때 충신으로서 고려가 역성해문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예. 살해를 당했고 그렇죠. 이색은 좋은 게 좋다고 거기도 충성하고 또 조선조에도 끝까지 충성하다가 저 여주 신라에서 돌아가셨는데 예. 그 이 지호 선생 예, 지효리. 이 주산 기장의 수리정의 지호 이선 선생의 이선 선생님의 그 승국 신사라는 책을 보니까 제가 아마 처음 밝힐 겁니다. 역사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 보니까 이색 선생은 양쪽 국에 같이 절개를 벌이고 한 사람이지 그 이색 모건 선생은 절개가 고동부는 아니다. 근데 그 이색 그 집안에서는 서울에 종로 가면 이색 공원까지 있는데 양쪽 게 다 충성했다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저가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분이 살 방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충성하고 절개를 굽히지 않은 거를 어떻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양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한쪽을 가야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몽주 선생님은 또 그런 굳은 절개를 가져가서 또 그 유명한 또 그거 있잖아요. 뭐 그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가하여 뭐 그거죠. 지호 선생은 이선 선생은 저 정몽주를 더 존경하는 거죠. 그렇죠. 비록 자기 할아버지 이성계한테 충성 안 했어도 수절했으니까 훌륭한 사람 존경한다고. 이색은 거기도 충성하고 이것도 충성했어도 저 사람은 절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개근데요. 어쨌든 이 색이라는 게 벌써 색을 두 가지를 고려색과 조선색 이래 가지고 저 그냥 조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색적인 표현이네. 그러니까 야 우리 손현 선생님 일치월장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은 근데 이해하기는 좀 쉬워요. 그죠? 네, 성함이 또 이자 색자시니까 두 가지 색을 또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려 가면은 또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절도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최치원의 경상도 분들이 좋아하는 최치원 선생이 개헌 피경집을 보면 자신이 당시 신라의 수제로서 당나라 가서 회문 절도사라고 아까 말한 남경 양주 밑에 회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큰 도시인데 거기에 부절도사로 했다가 나와요. 그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최치원 선생도 절도사를 했는데 당나라 때 절도사를 했으니까 절도사 제도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고려 왕건 때부터 아까 12목에 향교를 두기 전에 첫 번째 향교를 두기 전에 12목에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 도지사를 광역시. 먼저 만들어 놓고 예, 예. 그다음에 만든 게 국방도 해야 되니까 예. 그에 대응해서 12목에 12개의 절도사를 둡니다. 절도사야. 그러니까 진주든 경주든 뭐 네. 상주든 12개 두는데 그 다음에 987년 정도의 성종 때 와서 네. 완전히 이제 거기 향교도 다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당시 고려가 황제국이고 원나라국가 맞먹을 수 있었던 것은 네. 그렇게 문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고 그쵸. 그 병은 국방력이 12목의 절도설 정도로 있었고 예. 세 번째 교육 12목의 향기를 줄 정도로 강성했던 나라니까 네. 원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는 사실은 그런 절도사 때문에 좀 또 강해졌지만 또 절도사 때문에 또 망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이민족이라든지 예. 다른 그러니까 절도사가 어떻게 보면 또 힘이 커지면 약간 이게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생기잖아요. 보통 뭐 당나라면 이제 네. 크다는 뜻도 있지만 예. 폰만 잡는다 허풍쟁이를 당나라가 그렇죠. 하죠, 당나라. 그래서 군대 가면 야 당나라 군대냐? 무슨- 당나라 군대 아,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어차피. 예. 당나라 군대가 커봤자 예. 우리 신라나 고려 군대보다 약하다는 뜻이지. 야. 그 얘기는 당나라의 역사가 너무 과대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안에서 보면은 그 뭉쳐지지 않고 예. 그 절도사들이 어떤 그 그쵸. 어찌 보면은 약간의 그 배신의 피와 예. 항상 이게 듣고 보면까 재상과 뭐 절도사 간에 예, 또 예. 이제 커넥션이라든지 그때부터 카르텔 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랬다고 얘기가 막 그렇죠. 비리가 많았다. 예를 얘기 들면 들었어요. 뭐 광주 광역시가 있으면 예. 광주 광역 시장이 높냐, 광주 광역시 그 뭐 지역 사례가 높냐, 높냐, 예. 그 뜻이죠. 그런 식으로 당나라 하여튼 뭐 이게 놀 때도 지들이 당당당당당당당 이러고 그래서 이제 절도사는 네. 뭐 향교를 통해서 신라 때 네. 그 시작됐다가 네. 고려 때 완성됩니다. 오. 고려 때 그러니까 고려가 얼마나 왕성한 나라면 거기 뭐 시도 광역시가 있었고 목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절도사가 있었고 네. 거기 그 12목에 향교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그 밑에 있는 그 군단위, 시단위는 뭐 수백 개고요. 그래서 큰 도시만 1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도사라는 제도 자체는 문제점은 사실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예. 역사책 보세요. 아무리 예. 권 선생이 네이버 쳐보세요. 예. 12목에 있다는 건 나오고 예. 절도사 있다는 나오는데 뭐 어디 있다고는 자세히 표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 12목이 예. 우리나라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우리나라가 정말 거기까지도 분명히. 그래서 저번에 그 의자왕 묘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저 여수를 갔다가 순천을 들렸습니다. 네. 순천 향교가 있던 데가 원래는 순천이 아니고 승주입니다. 중국에는 승주목이 있는데 승주가 있는데 순천에는 승주면이 있는 거예요. 순천시 가봤더니 그 승주목에 대한 역사가 흐릿무탕하게 해설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고려 시대 승주 향교가 빠진 거죠. 그래서 빨리 순천 분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순천 향교를 승주 향교를 살려서 고려 시대 교육도 받으시겠다. 어디 가도 이게 얍삽하게 흔적들은 그죠? 그러니까 면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승주는 이미 중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면만 있는데 예. 그걸 갖다고 승주목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더 말이 안 키울 되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줄이고 앉아 있어. 저는 면보다는 밥인데 그게 예, 죄송합니다. 안전물. 또 쓸데없는 또 예, 예.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교에서 예,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라고 따지는데 거기서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예, 예. 보통 가르치는 학문이 저는 이제 유학 뭐 예, 예. 이런 종류만 알고 있는데 예, 네. 우리가 이제 과목으로 따져도 뭐 그거 하나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향교에서 예. 서원이나 동네 서당에서 네. 그 천점을 배우고 있는 애들을 그죠. 이제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한자 제일 먼저. 먼저 중학교 가면 무슨 인성교육부터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공자의 인사상, 맹자의 의사상에서 인의예지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충성하고.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거죠. 아하. 그다음에 도덕을 가르치면서 한쪽에서는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애비는 누구고, 네 할아버지 누구고, 우에는 네. 뭐 단군이고 그 우에는 그리고 무슨 있고, 뭐 있고, 예. 왕건이고 그렇게 해서 너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시다 이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가르치고. 그 집안 있으면 족보도 예, 예, 나오는 예. 거고. 그러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중학교에서 말하면 3학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야 논어 갖고 와.
맹자 갖고 와, 중형 갖고 와서 그걸 쫙 펼쳐놓고 한자를 펼쳐놓고 한글로 뭐 읽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목이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뭐 사회, 과학 이런 것처럼 과학이나 뭐 이런 다른 부분은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게 있다고요? 아니 과학이 있으니까 네. 그 과학적인 그 천문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과학을 가르친 건 세종 때도 많은 과학 만든 장영실 뭐 이런 장영실 같은 거 만든 거는 거의 다 세계 최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또 고려 때는 그 유명한 청주의 직지심경이라고 직지심경 대한민국 알죠. 최초의 활자가 세계 최초의 활자인데 아쉽게도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뭐 도난 메다베이 도굴에 갔죠. 네. 프랑스 박물관에 있죠. 네. 그냥 지들이 최고로 하는데 구텐베르크를 하는데 그게 구텐베르크가 직지신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벌써 100년 우리가 앞서요. 그쪽 가져가가지고 그때 고랬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좀 표현이 웃기지만 뿌리 까가지고 네, 여튼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사실 따지고 보면 참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라는 서양의 활자가 고려 때 우리 그 활자를 갖고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정말 국뽕이 아니라 저희들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출판, 인쇄, 또 책 맞아. 이런 거는 우리가 선도, 세계 선도죠. 네. 한국과 중국의 향교는 좀 어떻게 뭐 다른가요? 아니면 그 한국과 중국의 향교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향교하고 우리를 비교하는데 중국에는 향교가 없습니다. 향교가 있는데 공자와 맹자의 향교는 있는데 공자와 맹자가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공자 맹자인데 중국 사람이 아닌데 그럼 공자 맹자가 자손이 두 개입니까? 화족이 있고 우리 한족이 있고 우리 저 한족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쪽인데 코리아가 있냐 그죠? 조선 하나죠. 그걸 빨리 찾아봐야지.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기 그 여행지에 가면은 중국 분들이 솔직하게 인의예지신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걔네들이 그런 향교와 지키고 가고 그랬었으면 그 정도로 애들이 막. 저희 집안에 그 손자가 하나 있어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 저보다 더 잘한다. 7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어만 하지 말고 한글하고 한자랑 병기해서 3가지 같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큰일이 된다면서 내가 하늘천 따지 하니까 먼 발치에서 보던 며느리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고리따분하게 애한테 1000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점 고리따분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나도 가르쳤고 우리 역사를 만든 게 공자 맹자인데 공자 맹자는 기자는 단군인데 우리 할아버지 학문을 배웠는데 그것도 모르겠 했더니 아이고 꼰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요. 하늘천 따지 하니까 옆에서 그 아줌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 안 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그 학문 정말 제대로 배우고 아까 말했듯이 그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 요새는 앞으로는 따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그냥 가르치자는 얘기죠. 역시 우리 선생님도 언어의 대가인 것 같아요. 네. 저랑 있으니까 자꾸. 이걸 며느리가 삐지면 안 되죠. 박수 치지 못하면서. 네, 그렇죠. 네. 진짜 그 우리나라 그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땅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따먹어야죠.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강대국 돼갖고 미국처럼 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손자도 이제 하늘이 파랗다고 배웠는데 하늘이 검다고 배웠어요. 하늘천 거물현. 맞아. 왜냐면 밤에 봐야지 온갖 우주의 별이 보여요. 그 별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자도 발견하고 천주 망원도 발견하고 왜 가을 발달인 거 우리는. 그래서 그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그걸 안 가르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봐야지
하늘이 보이고 우주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보인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밤에 말씀드리는데 있어야지 별이 보이죠. 그래 아까 장영실 얘기도 나왔는데 예. 과학 이게 사실 그 중용이나 뭐 예. 논어 이런 데도 그런 어떤 게 나오나요? 뭐 100% 나오죠. 아하. 아, 저도 배웠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알지. 내가 뭘 어디서 배우고 조상들이 준 책을 보니까 나오고 그걸 따라가 보니까 공자, 맹자, 논어, 맹자, 중용, 대하고 그 앞서 보는 사서, 삼경, 뭐 시경, 서경, 뭐 주역, 얘기 이런 다 나오더라. 춘추까지. 그 사실 저희들이 그 전보로 가면 예. 그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약간 줄기- 과학적으로 이제 그게 있잖아요. 왜 예. 이렇게 별자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사절기도 있고 지난주에 이제 벌써 이제 여긴 지금 덥지만 지난주에 네. 이미 뭐요? 또 추운이 됐잖아요. 추운. 네, 이미 이제 가을에 가을이,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는데 네. 그는 절기도 알고 한자도 알고 천문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 무당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예. 단군 시대도 무당이 있고 네. 저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당을 신격화를 했다고 해서 완전 터부시한 게 소위 말해서 서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동학을 창시한 최조 선생은 서양이 우리보다 기술은 앞섰지만 그런 짧은 기술 가지고 우리 도를 해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동학은 서양에 대응하는 동양학 그걸 천도락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선대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깔아놓은 거를 아까 제가 했잖아요. 네. 서양이 자랑하는 인쇄 철자, 네. ABC 철자가 출판이 구텐베르크가 아니고 네. 우리 고려시대 때 청주라고 산도서 청주에서 네. 그 개발된 거를 갖다가 프랑스가 갖다가 예. 100년 뒤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세계 최초 금속할자를 만들었다는데 예. 그건 이제 요새 인정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저 직지문이라고 청주에다 빠른 게 있는데 그 청주가 충청부터 청주가 아니고 산동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 청주가 네. 네. 그리고 마시는 청주도 맛있잖아요. 네. 마시는 청주도 산도서 청주가 있는데 우리가 연태주 뭐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산동성에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청나라 주 해가지고 우리가 청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술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니 연태주가 예.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최고의 벼로 네. 만든 게 연태 고량주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가 연태 고량주를 왜 많이 비싸게 사 먹습니까? 거예요. 맛도 좋거든요. 그럼 우리의 DNA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고려와 송나라에 대한 관계를 네네. 얘기할 때, 예전에 보니까 의천, 우리 스님이시죠? 그게 원래 왕족인데 예전에는 불교가 우리나라 예. 국교니까, 네네. 그분이 송나라 유학을 이렇게 예예. 갔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역사는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통해서 약간 근데 이제 불교와 이제 유교와의 어떤 또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예.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배우면서 예, 예. 고려가 망하고 예. 조선이 새로 생기면서 고려는 불교 국가고 맞아요. 조선은 유교 유교다. 국가니까 예. 숭유 억불 정치를 했는데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 고려야말로 조선의 형님입니다. 유교로 최초 왕건 때부터 저 공민한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정몽주나 예. 길재나 예. 이런 분들이 사문이라고 고려 말에 최고의 유학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막 고려 말에 죽은 사람이 다 유학자고 거기에 충성했던 정도전 마더 맞아요. 유학자인데 어떻게 불교는 없잖아요. 예. 불교는 우리가 기껏 알아봤자 뭐 개경을 네. 서경을 천대했다가 나는 이렇게 다 죽었던 묘청 정도만 알지. 예. 불교라는 사람이 누구 아시는 있어요? 고려 역사에서 고려 다 역사는- 유학자 더 많죠. 저는 궁예는 예? 어떻게 궁예는 어떻게 궁예도 어떻게 따지면 그 사람은 후고구려 그건데 네, 유명한 유학의 집안입니다. 신라 때. 아, 근데 삼국 시대. 원 출신이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네. 후고구려 해서 본인이 태봉이라 했는데 그 태봉이 왕건으로 이용해서 태조 왕건이 된 거죠. 다 유학자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오바된 말씀이지만 보통 동학혁명하면 난렉해서 이 농민들이 일으켰다 했잖아요. 네.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거는 독립이라는 거는 문자는 지시인들이 허생일처럼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네. 혁명도 일으키는 거지. 네. 역사도 모르고 문자를 모르고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혁명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나부랭이죠. 따라다니면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리더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맞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예, 예.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벌써 이제 무기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 저기 원나라 뭐 예. 몽골도 그 기마병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머리가 좋아야 그거가 이기더라고요. 예. 이게 무식해가지고 막 할 게 아니, 아니라 제가 요새 파리 올림픽이 끝나간지 내가 모르지만 거기서 많은 그 양궁이나 뭐 권총, 사격, 사격, 뭐. 특히 펜싱 같은 거 하는 펜싱이, 사람들은 예. 서양을 이기잖아요. 우리 펜싱으로. 그리고 펜싱이 어떻게 이길 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무가 겸비돼야지 유명한 운동선수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맞죠. 네. 이게 그 이제 공부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사실 운동머리도 있는 거고. 왜냐면 서양이라는 우리보다 떡져도 크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려면 그렇죠. 저거를 힘이 없어도 작은 키로 어떻게 네. 눕힐 수 있나 연구하면 그 사람들 신체 체질이나 먹는 거 다 연구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해야죠. 그렇죠. 피지컬적인 걸로만 해서 이기기보다는 어떻게 얕게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하는 부분들은 예. 우리나라가 뛰어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는 못 이기잖아요, 거의. 그래서 중국을 네. 농담이 있더라 옛날에 중국의 CCTV인가 봤더니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보다 10배가 인구가 많은데 네. 평생 손흥민이 안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손흥민 같은 체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마 니들은 화족이고 우리는 고려족이고 동이족. 이야 예. 물이 틀려. 우리 산동성에 황화물을 먹고 자랐고 니들은 저쪽 그 서쪽 서안에 좀 미안하지만 좀 더운 데 물을 자랐어. 물은 좀 선선한 물이 좋다. 아, 하여튼 뭐 스포츠도 왜냐면 그렇고. 저 산동성이나 우리 평양, 우리 서울 네. 이 위도가 네. 다 잘 살아요. 저 뉴욕, 진짜 워싱턴, 네. LA, 저쪽 네. 런던, 네. 파리, 독일, 네. 그 쌍떼북 다 이게 그 위도입니다. 38도선, 39도선. 박사님이 팔로 LA 이러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예. LA. 여하튼 그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과 함께 네. 그 머리나 여러 가지 공부들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저희가 먼저인데 이제 이렇게 그 왜곡된 역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또 향교TV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걸 맨날 배워가니까요. 저는 너무너무나 프레시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이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년 박사님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향교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지호 유선 선생님이라고 예, 맞아요. 그분의 후손이 이기선 장관인데 그분이 이 연무 향교 TV를 개설했습니다. 네. 개설했는데 아까 그 선생님의 저 책이 있는데 그 네, 책 예, 안에 지호집. 있는데 예. 이 지호 선생님이 어떤 말을 썼냐면 예. 책은 예. 스승이자 버시락했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예. 그 동생을 통해서 책을 스승이자 버시라고 글을 썼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이 향교 TV에서 또 여기 유교문화교육관에서 9월달에 개관할 때 네. 정식으로 책은 스승이자 버시라는 희호를 저 2층에 걸어 둬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스승이 뭔지, 예. 친구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네. 그런 장을 좀 열어줬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정말 스승과 벗이라 생각하고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책을 대고 자가지고 친구들 그냥 기대고 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은 얘랑 좀 친해져가지고 네, 열심히 또 배우자 하는 게 가르쳐주는 건 양반이네.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